런던 한복판의 경제학회에서 믿을 수 없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반세기 전만 해도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 세계 강대국 순위에서 일본과 영국을 제쳤다는 결과였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웃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하지만 그 웃음은 곧 멈췄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영국인 교수가 그 숫자 뒤에 숨은 진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가 3주 뒤 들고 온 기록은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과연 그 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이 영국보다 강합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인구 5천만, 땅 한반도, 자원 거의 없음. 어떻게 대영 제국을 넘습니까? 그런데 제 앞 화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2025 국가종합력 평가. 대한민국 4위. 저는 에드워드 스톤입니다. 런던 정경대 교수입니다. 58입니다. 25년간 숫자로 세상을 분석해왔습니다. 그 숫자들이 지금 제 자존심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아니,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런던. 새벽 6시 30분. 책상 위 모니터가 차갑게 빛났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었죠. 3시간째 같은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국제전략연구소 보고서였습니다. 매년 발표되는 자료였죠. 전 세계 193개국을 평가합니다. 경제력, 군사력, 기술력, 외교력, 문화력. 5가지 항목으로 순위를 매기죠. 1위. 미국. 당연했습니다. 2위. 중국. 예상 범위였습니다. 3위. 러시아. 이것도 이해했습니다. 4위. 대한민국. 손이 멈췄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5위. 일본. 6위. 영국. 7위. 프랑스. 한국이 일본을 넘었습니다. 영국을 넘었습니다. 프랑스까지 넘었습니다. 이건 오류야.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25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결과였습니다. 항목별로 들어갔습니다. 경제력 평가. 한국 4위. GDP 1조 7천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 수출액 6천억 달러.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군. 군사력 평가. 한국 6위. 병력 50만. 전차 2,600대. 전투기 400대. 해군 전력 세계 8위. 예상보다 높네. 기술력 평가. 한국 3위. 여기서 멈췄습니다. 3위라고요? 반도체 생산 세계 2위. 디스플레이 1위. 2차 전지 1위. 조선 1위. 특허 출원 세계 4위.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기술 패권의 이동이었습니다. 외교력 평가. 한국 5위. 대사관 173개. 자유무역 협정 58개. UN 분담금 11위. 문화력 평가. 한국 2위. 2위라고요? K-팝 시장 규모 100억 달러. 한국 드라마 수출액 6억 달러. 한글 학습자 1,400만 명.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이건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동료 교수였습니다. 스톤, 보고서 봤나? 봤습니다. 한국이 4위래. 하. 누가 이런 농담을 만들었을까? 그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조작은 아닙니다. 확인했습니다. 뭐? 자네 설마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건가? 데이터는 정확합니다. 에드워드. 정신 차리게. 한국이 대영 제국을 넘는다고? 말이 되나? 침묵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네 혹시 피곤한 거 아닌가? 쉬는 게 어때?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커튼을 젖혔습니다. 템스강이 보였습니다.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빅벤이 희미하게 보였죠. 대영 제국의 심장이었습니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경제는 정체됐습니다.
기술은 뒤처졌습니다. 젊은이들은 떠났습니다. 영광은 박물관에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반도체를 만듭니다. 전기차를 만듭니다. 배를 만듭니다. 무기를 팝니다. 문화를 수출합니다. 그들은 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질문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강대국이 됐는가? 무엇이 그들을 사위로 만들었는가? 영국이 놓친 것은 무엇인가? 질문이 계속 나왔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항공권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런던에서 서울. 검색했습니다. 일주일 후 출발. 3주간 체류. 마우스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갈 겁니까? 직접 확인할 겁니까? 나는 25년간 책상에서 세상을 봤다.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거리에서 진실을 볼 차례다. 클릭했습니다. 결제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예약 완료. 인천국제공항. 인천. 서울. 한국. 낯선 이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피할 수 없었습니다. 커피를 다시 데웠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끝을 자극했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봤습니다. 4위. 대한민국. 25년 동안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곡선을 분석했습니다. 패턴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곡선은 처음이었습니다. 수직 상승이었습니다. 폭발적 성장이었습니다. 한국. 너는 대체 뭐냐?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졌습니다. 런던의 아침이었습니다. 회색 하늘이었습니다. 비가 내릴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면 서울입니다. 그곳 하늘은 어떨까요? 그곳 거리는 어떨까요? 숫자 너머의 진실을 보게 될까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더 강했습니다. 저는 학자입니다. 진실을 찾는 게 제 일입니다. 설령 그 진실이 불편해도 말이죠. 좋아. 한국. 내가 정말 강대국인지 내 눈으로 확인하겠어. 결심했습니다. 그날부터 3주간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제 신념이 완전히 무너질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오후 3시 45분.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12시간 비행 끝이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목이 뻐근했죠. 하지만 긴장감이 피로를 덮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밀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리 지르는 사람도 없었죠. 조용하네. 중얼거렸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줄이 길었습니다. 30분은 걸릴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전광판이 보였습니다. 자동 입국 심사 마이너스 외국인도 가능. 자동이라고요? 외국인도요? 반신반의하며 기계 앞에 섰습니다. 여권을 넣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B. 통과. 30초였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였나? 수화물 찾는 곳으로 갔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돌고 있었습니다. 제 가방이 나왔습니다. 비행기 도착 후 8분 만이었습니다. 히드로 공항은 40분 걸렸습니다. 좋은 날 기준이었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공항 로비였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천장이 높았습니다. 유리창이 거대했습니다. 자연광이 쏟아졌죠. 밝았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혼란이 없었습니다. 로봇이 안내를 했습니다. 키오스크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모든 게 체계적이었습니다. 공항이 아니라 거대한 시스템이군. 벤치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와이파이를 찾았습니다. 무료 와이파이가 잡혔습니다. 비밀번호도 필요 없었습니다. 속도를 측정했습니다. 500메가였습니다. 500. 런던 히드로는 10메가였습니다. 유료였죠.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관찰 1. 시스템이 사람을 위해 작동한다. 적었습니다. 공항 리무진을 탔습니다.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도로가 넓었습니다. 차선이 명확했습니다. 신호가 정확했습니다. 차들이 질서 있게 움직였죠. 끼어드는 차가 없었습니다. 경적 소리도 없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이상하게 조용해.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사람들 원래 이렇게 조용합니까? 네. 공공장소에선 조용히 하죠. 법으로 정한 겁니까? 아니요. 그냥 문화예요. 문화라고 했습니다. 법이 아니라 문화라고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했습니다. 방에 들어갔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밤 9시였습니다.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나가고 싶었습니다. 거리를 보고 싶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강남이었습니다. 번화가였죠. 네온 사인이 빛났습니다. 사람들이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여성들이 혼자 걸었습니다. 밤 9시인데 말이죠.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걸었습니다. 런던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밤 9시에 여성 혼자 걷는 건 위험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정류장에 벽이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벽이었죠. 문도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난방이 되네. 의자에 앉았습니다. 엉덩이가 따뜻했습니다. 의자도 난방이 됐습니다. 전광판을 봤습니다. 버스 도착 시간이 표시됐습니다. 정확했습니다. 1분 단위였습니다.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해요. 옆에 앉은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여름엔 어떻게 됩니까? 에어컨 나와요. 미스트도 뿌려지고요. 버스 정류장에 에어컨이요? 네. 당연하잖아요.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까? 런던 정류장을 떠올렸습니다. 지붕도 없었습니다. 의자도 차가웠습니다. 비 오면 젖었습니다. 바람 불면 떨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참았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다릅니다. 시스템이 사람을 섬겼습니다. 불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정확히 1분 후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관찰 2. 그들은 효율을 말하지 않는다. 효율이 일상이기 때문이다. 관찰 3. 기술이 사람을 섬길 때 문명은 완성된다. 관찰 4. 이 도시는 조용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세계가 돌아간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었습니다. 불빛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한강이 빛났습니다. 다리마다 조명이 빛났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 뒤에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질서가 있었습니다. 배려가 있었습니다. 런던을 떠올렸습니다. 템스강을 떠올렸습니다. 비 내리는 정류장을 떠올렸습니다. 낡은 지하철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국의 영광을 자랑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를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낡았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과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만들었습니다.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시스템이 사람을 섬긴다. 영국은 사람이 시스템을 참아낸다. 펜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루 만에 의심이 흔들렸습니다. 한국이 4위라는 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 오전 10시. 흰색 방진복을 입었습니다. 마스크를 썼습니다. 신발 커버를 신었습니다. 에어 샤워를 통과했습니다. 클린룸에 들어섰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거대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천장이 높았습니다. 조명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소음은 적었습니다. 기계들이 움직였습니다. 로봇팔이 웨이퍼를 옮겼습니다. 레이저가 깜빡였습니다. 모니터에 숫자가 흘렀죠. 여기가 3나노 공정 라인입니다.
안내자가 말했습니다. 3나노요? 네. 세계에서 삼성과 대만 TSMC만 가능한 기술입니다. 두 곳뿐이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단 두 곳만 만들 수 있는 기술이라고요. 웨이퍼를 봤습니다. 은색 원반이었습니다. 얇았습니다. 하지만 저 안에 수십억 개 트랜지스터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 칩 하나가 스마트폰을 움직입니다. 컴퓨터를 작동시킵니다. 자동차를 제어합니다. 인공지능을 구동하죠.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멈춥니다. 그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반도체가 없으면 휴대폰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컴퓨터가 켜지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뜨지 않습니다. 병원 장비가 멈춥니다. 21세기의 증기기관이군. 중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18세기엔 증기기관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지금은 반도체가 세계를 움직입니다. 영국이 증기기관으로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공장을 돌렸습니다. 기차를 달렸습니다. 배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대영 제국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증기기관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반도체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공장을 나왔습니다. 다음 일정이 있었습니다. 방산 전시장이었습니다. 오후 3시. 대전 근교. 거대한 전시홀이었습니다. 무기들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K2 흑표전차가 보였습니다. 검은색이었습니다. 위압적이었습니다. 포신이 길었죠.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입니다. 폴란드가 1000대 구매했습니다. 1000대라고요? 천국 미사일입니다. 중거리 방공 시스템이죠. 사우디가 도입했습니다. K9 자주포입니다.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가 구매했습니다. KSS 잠수함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수출했습니다. 수출, 수출, 수출. 한국이 무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물었습니다. 10년 전부터입니다. 처음엔 작은 무기만 팔았습니다. 지금은 전차, 미사일, 전투기까지 팝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유럽과 미국이 수백 년 쌓은 시장인데요. 성능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뢰 때문입니다. 신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킵니다. 납기를 지킵니다. AS를 확실히 합니다. 기술 이전도 적극적입니다. 다른 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글쎄요. 어떤 나라는 납기를 못 지킵니다. 어떤 나라는 가격을 바꿉니다. 어떤 나라는 정치적 조건을 겁니다. 영국이었습니다. 프랑스였습니다. 러시아였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팔 때 정치 카드를 썼습니다. 압박했습니다. 조건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조건 없이 팔았습니다. 신뢰로 거래했습니다. 성능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약속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전시장을 나왔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석양이 붉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공장들이 보였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나왔습니다. 저곳에서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반도체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배터리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차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만들지 않습니다. 사들입니다. 금융으로 먹고 삽니다. 과거의 명성으로 버팁니다. 공장은 문 닫았습니다. 조선소는 사라졌습니다. 탄광은 폐쇄됐습니다. 우리는 제국의 유산을 팔며 살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돌아왔습니다. 밤 8시였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본 것을 정리했습니다. 21세기 제국은 총이 아닌 칩으로 세워진다. 이 공장이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 그들은 강철을 팔지만 그 강철 안에는 신뢰가 흐른다. 영국의 제국은 과거형이지만 한국의 제국은 현재 진행형이다. 펜을 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었습니다. 불빛의 바다였습니다. 한강이 빛났습니다. 저 불빛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반도체 공장이 있었습니다. 배터리 공장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공장이 있었습니다. 조선소가 있었습니다.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영국은 어떻습니까? 런던 야경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은행이 있었습니다.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관광지가 있었습니다. 소비하는 나라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이 영국을 넘어섰습니다. 숫자로만 본 게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공장에서 봤습니다. 전시장에서 봤습니다. 21세기의 강대국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땅이 넓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과거가 화려한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나라였습니다. BBC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아침 8시. 이메일을 열었을 때 봤습니다. 런던 본사에서 보낸 메일이었죠. 스톤 교수님. 한국 현장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내일 오전 화상 연결 가능하십니까? BBC였습니다. 영국 최대 방송이었죠.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가능합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상 연결을 했습니다. 스튜디오가 보였습니다. 앵커가 앉아 있었습니다. 냉소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죠. 스톤 교수님. 한국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이 영국보다 강대국 순위가 높다는 보고서 때문에 가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습니까? 과장입니까? 아니면 진짜입니까? 목소리에 비웃음이 묻어났습니다. 진짜입니다. 정말입니까? 인구 5천만 나라가 대영 제국을 넘었다는 겁니까? 데이터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교수님, 데이터는 조작될 수 있지 않습니까? 조작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럼 혹시 한국 정부에 매수되신 건 아닙니까?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매수가 아닙니다. 깨어난 겁니다. 깨어났다고요? 네. 저는 25년간 책상에서 세상을 봤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거리에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뭘 보셨는데요? 시스템을 봤습니다. 사람을 위해 작동하는 시스템을 봤습니다. 앵커가 미소 지었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귀국하시면 자세한 이야기 들려주시죠.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보지 않았으니까요. 겪지 않았으니까요. 이메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런던 동료 교수들에게서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자네 평판이 위험하네. 한국 찬양은 그만두게. 스톤. 국익을 생각해야 하지 않나? 영국 교수가 한국을 띄워주면 어떻게 하나? 자네 정신 차리게. 돌아오면 학계에서 웃음거리 될 걸세.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과거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국의 망령에 갇혀 있었습니다.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밖으로 나갔습니다. 청계천이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을 흐르는 개천이었죠. 오후 2시. 날씨가 좋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개천을 따라 걸었습니다. 물이 맑았습니다. 물고기가 보였습니다. 새들이 날았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이런 곳이 있다니. 사람들이 산책했습니다. 점심 먹으러 나온 직장인들이었습니다. 연인들이었습니다.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한국이 영국보다 강합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인구 5천만. 땅 한반도. 자원 거의 없음. 어떻게 대영 제국을 넘습니까? 그런데 제 앞 화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2025 국가종합력 평가. 대한민국 4위. 저는 에드워드 스톤입니다. 런던 정경대 교수입니다. 58입니다. 25년간 숫자로 세상을 분석해왔습니다.
그 숫자들이 지금 제 자존심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아니,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런던. 새벽 6시 30분. 책상 위 모니터가 차갑게 빛났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었죠. 3시간째 같은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국제전략연구소 보고서였습니다. 매년 발표되는 자료였죠. 전 세계 193개국을 평가합니다. 경제력, 군사력, 기술력, 외교력, 문화력. 5가지 항목으로 순위를 매기죠. 1위. 미국. 당연했습니다. 2위. 중국. 예상 범위였습니다. 3위. 러시아. 이것도 이해했습니다. 4위. 대한민국. 손이 멈췄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5위. 일본. 6위. 영국. 7위. 프랑스. 한국이 일본을 넘었습니다. 영국을 넘었습니다. 프랑스까지 넘었습니다. 이건 오류야.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25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결과였습니다. 항목별로 들어갔습니다. 경제력 평가. 한국 4위. GDP 1조 7천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 수출액 6천억 달러.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군. 군사력 평가. 한국 6위. 병력 50만. 전차 2,600대. 전투기 400대. 해군 전력 세계 8위. 예상보다 높네. 기술력 평가. 한국 3위. 여기서 멈췄습니다. 3위라고요? 반도체 생산 세계 2위. 디스플레이 1위. 2차 전지 1위. 조선 1위. 특허 출원 세계 4위.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기술 패권의 이동이었습니다. 외교력 평가. 한국 5위. 대사관 173개. 자유무역 협정 58개. 유엔 분담금 11위. 문화력 평가. 한국 2위. 2위라고요? K-팝 시장 규모 100억 달러. 한국 드라마 수출액 6억 달러. 한글 학습자 1,400만 명.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이건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동료 교수였습니다. 스톤, 보고서 봤나? 봤습니다. 한국이 4위래. 하. 누가 이런 농담을 만들었을까? 그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조작은 아닙니다. 확인했습니다. 뭐? 자네 설마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건가? 데이터는 정확합니다. 에드워드. 정신 차리게. 한국이 대영제국을 넘는다고? 말이 되나? 침묵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네 혹시 피곤한 거 아닌가? 쉬는 게 어때?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커튼을 젖혔습니다. 템스강이 보였습니다.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빅벤이 희미하게 보였죠. 대영제국의 심장이었습니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경제는 정체됐습니다. 기술은 뒤처졌습니다. 젊은이들은 떠났습니다. 영광은 박물관에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반도체를 만듭니다. 전기차를 만듭니다. 배를 만듭니다. 무기를 팝니다. 문화를 수출합니다. 그들은 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질문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강대국이 됐는가? 무엇이 그들을 4위로 만들었는가? 영국이 놓친 것은 무엇인가? 질문이 계속 나왔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항공권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런던에서 서울. 검색했습니다. 일주일 후 출발. 3주간 체류. 마우스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갈 겁니까? 직접 확인할 겁니까?
나는 25년간 책상에서 세상을 봤다.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거리에서 진실을 볼 차례다. 클릭했습니다. 결제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예약 완료. 인천국제공항. 인천. 서울. 한국. 낯선 이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피할 수 없었습니다. 커피를 다시 데웠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끝을 자극했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봤습니다. 4위. 대한민국. 25년 동안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곡선을 분석했습니다. 패턴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곡선은 처음이었습니다. 수직 상승이었습니다. 폭발적 성장이었습니다. 한국. 너는 대체 뭐냐?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졌습니다. 런던의 아침이었습니다. 회색 하늘이었습니다. 비가 내릴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면 서울입니다. 그곳 하늘은 어떨까요? 그곳 거리는 어떨까요? 숫자 너머의 진실을 보게 될까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더 강했습니다. 저는 학자입니다. 진실을 찾는 게 제 일입니다. 설령 그 진실이 불편해도 말이죠. 좋아. 한국. 내가 정말 강대국인지 내 눈으로 확인하겠어. 결심했습니다. 그날부터 3주간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제 신념이 완전히 무너질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오후 3시 45분.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12시간 비행 끝이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목이 뻐근했죠. 하지만 긴장감이 피로를 덮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밀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리 지르는 사람도 없었죠. 조용하네. 중얼거렸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줄이 길었습니다. 30분은 걸릴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전광판이 보였습니다. 자동 입국 심사 마이너스 외국인도 가능. 자동이라고요? 외국인도요? 반신반의하며 기계 앞에 섰습니다. 여권을 넣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B. 통과. 30초였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였나? 수화물 찾는 곳으로 갔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돌고 있었습니다. 제 가방이 나왔습니다. 비행기 도착 후 8분 만이었습니다. 히드로 공항은 40분 걸렸습니다. 좋은 날 기준이었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공항 로비였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천장이 높았습니다. 유리창이 거대했습니다. 자연광이 쏟아졌죠. 밝았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혼란이 없었습니다. 로봇이 안내를 했습니다. 키오스크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모든 게 체계적이었습니다. 공항이 아니라 거대한 시스템이군. 벤치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와이파이를 찾았습니다. 무료 와이파이가 잡혔습니다. 비밀번호도 필요 없었습니다. 속도를 측정했습니다. 500메가였습니다. 500. 런던 히드로는 10메가였습니다. 유료였죠.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관찰일. 시스템이 사람을 위해 작동한다. 적었습니다. 공항 리무진을 탔습니다.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도로가 넓었습니다. 차선이 명확했습니다. 신호가 정확했습니다. 차들이 질서 있게 움직였죠. 끼어드는 차가 없었습니다. 경적 소리도 없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이상하게 조용해.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사람들 원래 이렇게 조용합니까? 네. 공공장소에선 조용히 하죠. 법으로 정한 겁니까? 아니요. 그냥 문화예요. 문화라고 했습니다. 법이 아니라 문화라고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했습니다. 방에 들어갔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밤 9시였습니다.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나가고 싶었습니다. 거리를 보고 싶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강남이었습니다. 번화가였죠. 네온 사인이 빛났습니다. 사람들이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여성들이 혼자 걸었습니다. 밤 9시인데 말이죠.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걸었습니다. 런던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밤 9시에 여성 혼자 걷는 건 위험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정류장에 벽이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벽이었죠. 문도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난방이 되네. 의자에 앉았습니다. 엉덩이가 따뜻했습니다. 의자도 난방이 됐습니다. 전광판을 봤습니다. 버스 도착 시간이 표시됐습니다. 정확했습니다. 1분 단위였습니다.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해요. 옆에 앉은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여름엔 어떻게 됩니까? 에어컨 나와요. 미스트도 뿌려지고요. 버스 정류장에 에어컨이요? 네. 당연하잖아요.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까? 런던 정류장을 떠올렸습니다. 지붕도 없었습니다. 의자도 차가웠습니다. 비 오면 젖었습니다. 바람 불면 떨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참았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다릅니다. 시스템이 사람을 섬겼습니다. 불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정확히 1분 후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관찰 2. 그들은 효율을 말하지 않는다. 효율이 일상이기 때문이다. 관찰 3. 기술이 사람을 섬길 때 문명은 완성된다. 관찰 4. 이 도시는 조용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세계가 돌아간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었습니다. 불빛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한강이 빛났습니다. 다리마다 조명이 빛났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 뒤에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질서가 있었습니다. 배려가 있었습니다. 런던을 떠올렸습니다. 템스강을 떠올렸습니다. 비 내리는 정류장을 떠올렸습니다. 낡은 지하철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국의 영광을 자랑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를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낡았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과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만들었습니다.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시스템이 사람을 섬긴다. 영국은 사람이 시스템을 참아낸다. 펜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루 만에 의심이 흔들렸습니다. 한국이 4위라는 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 오전 10시. 흰색 방진복을 입었습니다. 마스크를 썼습니다. 신발 커버를 신었습니다. 에어 샤워를 통과했습니다. 클린룸에 들어섰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거대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천장이 높았습니다. 조명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소음은 적었습니다. 기계들이 움직였습니다. 로봇팔이 웨이퍼를 옮겼습니다. 레이저가 깜빡였습니다. 모니터에 숫자가 흘렀죠. 여기가 3나노 공정 라인입니다. 안내자가 말했습니다. 3나노요? 네. 세계에서 삼성과 대만 TSMC만 가능한 기술입니다. 2곳뿐이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단 2곳만 만들 수 있는 기술이라고요. 웨이퍼를 봤습니다. 은색 원반이었습니다. 얇았습니다. 하지만 저 안에 수십억 개 트랜지스터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 칩 하나가 스마트폰을 움직입니다. 컴퓨터를 작동시킵니다. 자동차를 제어합니다. 인공지능을 구동하죠.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멈춥니다. 그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반도체가 없으면 휴대폰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컴퓨터가 켜지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뜨지 않습니다. 병원 장비가 멈춥니다. 21세기의 증기기관이군. 중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18세기엔 증기기관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지금은 반도체가 세계를 움직입니다. 영국이 증기기관으로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공장을 돌렸습니다. 기차를 달렸습니다. 배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대영 제국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증기기관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반도체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공장을 나왔습니다. 다음 일정이 있었습니다. 방산 전시장이었습니다. 오후 3시. 대전 근교. 거대한 전시홀이었습니다. 무기들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K2 흑표전차가 보였습니다. 검은색이었습니다. 위압적이었습니다. 포신이 길었죠.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입니다. 폴란드가 1000대 구매했습니다. 1000대라고요? 천국 미사일입니다. 중거리 방공 시스템이죠. 사우디가 도입했습니다. K9 자주포입니다.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가 구매했습니다. KSS 잠수함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수출했습니다. 수출, 수출, 수출. 한국이 무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물었습니다. 10년 전부터입니다. 처음엔 작은 무기만 팔았습니다. 지금은 전차, 미사일, 전투기까지 팝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유럽과 미국이 수백 년 쌓은 시장인데요. 성능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뢰 때문입니다. 신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킵니다. 납기를 지킵니다. AS를 확실히 합니다. 기술 이전도 적극적입니다. 다른 나라는 안 그렇습니다. 글쎄요. 어떤 나라는 납기를 못 지킵니다. 어떤 나라는 가격을 바꿉니다. 어떤 나라는 정치적 조건을 겁니다. 영국이었습니다. 프랑스였습니다. 러시아였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팔 때 정치 카드를 썼습니다. 압박했습니다. 조건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조건 없이 팔았습니다. 신뢰로 거래했습니다. 성능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약속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전시장을 나왔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석양이 붉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공장들이 보였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나왔습니다. 저곳에서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반도체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배터리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차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만들지 않습니다. 사들입니다. 금융으로 먹고 삽니다. 과거의 명성으로 버팁니다. 공장은 문 닫았습니다. 조선소는 사라졌습니다. 탄광은 폐쇄됐습니다. 우리는 제국의 유산을 팔며 살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돌아왔습니다. 밤 8시였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본 것을 정리했습니다. 21세기 제국은 총이 아닌 칩으로 세워진다. 이 공장이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 그들은 강철을 팔지만 그 강철 안에는 신뢰가 흐른다. 영국의 제국은 과거형이지만 한국의 제국은 현재 진행형이다. 펜을 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었습니다. 불빛의 바다였습니다. 한강이 빛났습니다. 저 불빛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반도체 공장이 있었습니다. 배터리 공장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공장이 있었습니다. 조선소가 있었습니다.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영국은 어떻습니까? 런던 야경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은행이 있었습니다.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관광지가 있었습니다. 소비하는 나라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이 영국을 넘어섰습니다. 숫자로만 본 게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공장에서 봤습니다. 전시장에서 봤습니다. 21세기의 강대국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땅이 넓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과거가 화려한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나라였습니다. BBC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아침 8시. 이메일을 열었을 때 봤습니다. 런던 본사에서 보낸 메일이었죠. 스톤 교수님. 한국 현장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내일 오전 화상 연결 가능하십니까? BBC였습니다. 영국 최대 방송이었죠.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가능합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상 연결을 했습니다. 스튜디오가 보였습니다. 앵커가 앉아 있었습니다. 냉소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죠. 스톤 교수님. 한국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이 영국보다 강대국 순위가 높다는 보고서 때문에 가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습니까? 과장입니까? 아니면 진짜입니까? 목소리에 비웃음이 묻어났습니다. 진짜입니다. 정말입니까? 인구 5천만 나라가 대영 제국을 넘었다는 겁니까? 데이터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교수님, 데이터는 조작될 수 있지 않습니까? 조작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럼 혹시 한국 정부에 매수되신 건 아닙니까?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매수가 아닙니다. 깨어난 겁니다. 깨어났다고요? 네. 저는 25년간 책상에서 세상을 봤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거리에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뭘 보셨는데요? 시스템을 봤습니다. 사람을 위해 작동하는 시스템을 봤습니다. 앵커가 미소 지었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귀국하시면 자세한 이야기 들려주시죠.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보지 않았으니까요. 겪지 않았으니까요. 이메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런던 동료 교수들에게서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자네 평판이 위험하네. 한국 찬양은 그만두게. 스톤. 국익을 생각해야 하지 않나? 영국 교수가 한국을 띄워주면 어떻게 하나? 자네 정신 차리게. 돌아오면 학계에서 웃음거리 될 걸세.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과거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국의 망령에 갇혀 있었습니다.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밖으로 나갔습니다. 청계천이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을 흐르는 개천이었죠. 오후 2시. 날씨가 좋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개천을 따라 걸었습니다. 물이 맑았습니다. 물고기가 보였습니다. 새들이 날았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이런 곳이 있다니. 사람들이 산책했습니다. 점심 먹으러 나온 직장인들이었습니다. 연인들이었습니다.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한국이 영국보다 강합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인구 5천만. 땅 한반도. 자원 거의 없음. 어떻게 대영 제국을 넘습니까? 그런데 제 앞 화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2025 국가 종합력 평가. 대한민국 4위. 저는 에드워드 스톤입니다. 런던 정경대 교수입니다. 58입니다. 25년간 숫자로 세상을 분석해왔습니다. 그 숫자들이 지금 제 자존심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아니,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런던. 새벽 6시 30분. 책상 위 모니터가 차갑게 빛났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었죠. 3시간째 같은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국제전략연구소 보고서였습니다. 매년 발표되는 자료였죠. 전 세계 193개국을 평가합니다. 경제력, 군사력, 기술력, 외교력, 문화력. 5가지 항목으로 순위를 매기죠. 1위. 미국. 당연했습니다. 2위. 중국. 예상 범위였습니다. 3위. 러시아. 이것도 이해했습니다. 4위. 대한민국. 손이 멈췄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5위. 일본. 6위. 영국. 7위. 프랑스.
한국이 일본을 넘었습니다. 영국을 넘었습니다. 프랑스까지 넘었습니다. 이건 오류야.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25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결과였습니다. 항목별로 들어갔습니다. 경제력 평가. 한국 4위. GDP 1조 7천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 수출액 6천억 달러.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군. 군사력 평가. 한국 6위. 병력 50만. 전차 2,600대. 전투기 400대. 해군 전력 세계 8위. 예상보다 높네. 기술력 평가. 한국 3위. 여기서 멈췄습니다. 3위라고요? 반도체 생산 세계 2위. 디스플레이 1위. 2차 전지 1위. 조선 1위. 특허 출원 세계 4위.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기술 패권의 이동이었습니다. 외교력 평가. 한국 5위. 대사관 173개. 자유무역 협정 58개. 유엔 분담금 11위. 문화력 평가. 한국 2위. 2위라고요? K-팝 시장 규모 100억 달러. 한국 드라마 수출액 6억 달러. 한글 학습자 1,400만 명.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이건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동료 교수였습니다. 스톤, 보고서 봤나? 봤습니다. 한국이 4위래. 하. 누가 이런 농담을 만들었을까? 그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조작은 아닙니다. 확인했습니다. 뭐? 자네 설마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건가? 데이터는 정확합니다. 에드워드. 정신 차리게. 한국이 대영제국을 넘는다고? 말이 되나? 침묵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네 혹시 피곤한 거 아닌가? 쉬는 게 어때?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커튼을 젖혔습니다. 템스강이 보였습니다.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빅벤이 희미하게 보였죠. 대영제국의 심장이었습니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경제는 정체됐습니다. 기술은 뒤처졌습니다. 젊은이들은 떠났습니다. 영광은 박물관에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반도체를 만듭니다. 전기차를 만듭니다. 배를 만듭니다. 무기를 팝니다. 문화를 수출합니다. 그들은 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질문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강대국이 됐는가? 무엇이 그들을 4위로 만들었는가? 영국이 놓친 것은 무엇인가? 질문이 계속 나왔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항공권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런던에서 서울. 검색했습니다. 일주일 후 출발. 3주간 체류. 마우스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갈 겁니까? 직접 확인할 겁니까? 나는 25년간 책상에서 세상을 봤다.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거리에서 진실을 볼 차례다. 클릭했습니다. 결제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예약 완료. 인천국제공항. 인천. 서울. 한국. 낯선 이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피할 수 없었습니다. 커피를 다시 데웠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끝을 자극했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봤습니다. 4위. 대한민국. 25년 동안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곡선을 분석했습니다. 패턴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곡선은 처음이었습니다. 수직 상승이었습니다. 폭발적 성장이었습니다. 한국. 너는 대체 뭐냐?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졌습니다. 런던의 아침이었습니다.
회색 하늘이었습니다. 비가 내릴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면 서울입니다. 그곳 하늘은 어떨까요? 그곳 거리는 어떨까요? 숫자 너머의 진실을 보게 될까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더 강했습니다. 저는 학자입니다. 진실을 찾는 게 제 일입니다. 설령 그 진실이 불편해도 말이죠. 좋아. 한국. 내가 정말 강대국인지 내 눈으로 확인하겠어. 결심했습니다. 그날부터 3주간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제 신념이 완전히 무너질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오후 3시 45분.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12시간 비행 끝이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목이 뻐근했죠. 하지만 긴장감이 피로를 덮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밀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리 지르는 사람도 없었죠. 조용하네. 중얼거렸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줄이 길었습니다. 30분은 걸릴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전광판이 보였습니다. 자동 입국 심사 마이너스 외국인도 가능. 자동이라고요? 외국인도요? 반신반의하며 기계 앞에 섰습니다. 여권을 넣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B. 통과. 30초였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였나? 수화물 찾는 곳으로 갔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돌고 있었습니다. 제 가방이 나왔습니다. 비행기 도착 후 8분 만이었습니다. 히드로 공항은 40분 걸렸습니다. 좋은 날 기준이었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공항 로비였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천장이 높았습니다. 유리창이 거대했습니다. 자연광이 쏟아졌죠. 밝았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혼란이 없었습니다. 로봇이 안내를 했습니다. 키오스크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모든 게 체계적이었습니다. 공항이 아니라 거대한 시스템이군. 벤치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와이파이를 찾았습니다. 무료 와이파이가 잡혔습니다. 비밀번호도 필요 없었습니다. 속도를 측정했습니다. 500메가였습니다. 500. 런던 히드로는 10메가였습니다. 유료였죠.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관찰일. 시스템이 사람을 위해 작동한다. 적었습니다. 공항 리무진을 탔습니다.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도로가 넓었습니다. 차선이 명확했습니다. 신호가 정확했습니다. 차들이 질서 있게 움직였죠. 끼어드는 차가 없었습니다. 경적 소리도 없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이상하게 조용해.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사람들 원래 이렇게 조용합니까? 네. 공공장소에선 조용히 하죠. 법으로 정한 겁니까? 아니요. 그냥 문화예요. 문화라고 했습니다. 법이 아니라 문화라고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했습니다. 방에 들어갔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밤 9시였습니다.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나가고 싶었습니다. 거리를 보고 싶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강남이었습니다. 번화가였죠. 네온 사인이 빛났습니다. 사람들이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여성들이 혼자 걸었습니다. 밤 9시인데 말이죠.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걸었습니다. 런던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밤 9시에 여성 혼자 걷는 건 위험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정류장에 벽이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벽이었죠. 문도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난방이 되네. 의자에 앉았습니다. 엉덩이가 따뜻했습니다. 의자도 난방이 됐습니다. 전광판을 봤습니다. 버스 도착 시간이 표시됐습니다. 정확했습니다. 1분 단위였습니다.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해요. 옆에 앉은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여름엔 어떻게 됩니까? 에어컨 나와요. 미스트도 뿌려지고요. 버스 정류장에 에어컨이요? 네. 당연하잖아요.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까? 런던 정류장을 떠올렸습니다. 지붕도 없었습니다. 의자도 차가웠습니다. 비 오면 젖었습니다. 바람 불면 떨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참았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다릅니다. 시스템이 사람을 섬겼습니다. 불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정확히 1분 후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관찰 2. 그들은 효율을 말하지 않는다. 효율이 일상이기 때문이다. 관찰 3. 기술이 사람을 섬길 때 문명은 완성된다. 관찰 4. 이 도시는 조용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세계가 돌아간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었습니다. 불빛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한강이 빛났습니다. 다리마다 조명이 빛났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 뒤에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질서가 있었습니다. 배려가 있었습니다. 런던을 떠올렸습니다. 템스강을 떠올렸습니다. 비 내리는 정류장을 떠올렸습니다. 낡은 지하철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국의 영광을 자랑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를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낡았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과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만들었습니다.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시스템이 사람을 섬긴다. 영국은 사람이 시스템을 참아낸다. 펜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루 만에 의심이 흔들렸습니다. 한국이 4위라는 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 오전 10시. 흰색 방진복을 입었습니다. 마스크를 썼습니다. 신발 커버를 신었습니다. 에어 샤워를 통과했습니다. 클린룸에 들어섰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거대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천장이 높았습니다. 조명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소음은 적었습니다. 기계들이 움직였습니다. 로봇팔이 웨이퍼를 옮겼습니다. 레이저가 깜빡였습니다. 모니터에 숫자가 흘렀죠. 여기가 3나노 공정 라인입니다. 안내자가 말했습니다. 3나노요? 네. 세계에서 삼성과 대만 TSMC만 가능한 기술입니다. 2곳뿐이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단 2곳만 만들 수 있는 기술이라고요. 웨이퍼를 봤습니다. 은색 원반이었습니다. 얇았습니다. 하지만 저 안에 수십억 개 트랜지스터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 칩 하나가 스마트폰을 움직입니다. 컴퓨터를 작동시킵니다. 자동차를 제어합니다. 인공지능을 구동하죠.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멈춥니다. 그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반도체가 없으면 휴대폰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컴퓨터가 켜지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뜨지 않습니다. 병원 장비가 멈춥니다. 21세기의 증기기관이군. 중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18세기엔 증기기관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지금은 반도체가 세계를 움직입니다. 영국이 증기기관으로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공장을 돌렸습니다. 기차를 달렸습니다. 배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대영 제국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증기기관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반도체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공장을 나왔습니다. 다음 일정이 있었습니다. 방산 전시장이었습니다. 오후 3시. 대전 근교. 거대한 전시홀이었습니다. 무기들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K2 흑표전차가 보였습니다. 검은색이었습니다. 위압적이었습니다. 포신이 길었죠.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입니다. 폴란드가 1000대 구매했습니다. 1000대라고요? 천궁 미사일입니다. 중거리 방공 시스템이죠. 사우디가 도입했습니다. K9 자주포입니다.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가 구매했습니다. KSS 잠수함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수출했습니다. 수출, 수출, 수출. 한국이 무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물었습니다. 10년 전부터입니다. 처음엔 작은 무기만 팔았습니다. 지금은 전차, 미사일, 전투기까지 팝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유럽과 미국이 수백 년 쌓은 시장인데요. 성능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뢰 때문입니다. 신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킵니다. 납기를 지킵니다. AS를 확실히 합니다. 기술 이전도 적극적입니다. 다른 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글쎄요. 어떤 나라는 납기를 못 지킵니다. 어떤 나라는 가격을 바꿉니다. 어떤 나라는 정치적 조건을 겁니다. 영국이었습니다. 프랑스였습니다. 러시아였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팔 때 정치 카드를 썼습니다. 압박했습니다. 조건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조건 없이 팔았습니다. 신뢰로 거래했습니다. 성능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약속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전시장을 나왔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석양이 붉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공장들이 보였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나왔습니다. 저곳에서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반도체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배터리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차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만들지 않습니다. 사들입니다. 금융으로 먹고 삽니다. 과거의 명성으로 버팁니다. 공장은 문 닫았습니다. 조선소는 사라졌습니다. 탄광은 폐쇄됐습니다. 우리는 제국의 유산을 팔며 살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돌아왔습니다. 밤 8시였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본 것을 정리했습니다. 21세기 제국은 총이 아닌 칩으로 세워진다. 이 공장이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 그들은 강철을 팔지만 그 강철 안에는 신뢰가 흐른다. 영국의 제국은 과거형이지만 한국의 제국은 현재 진행형이다. 펜을 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었습니다. 불빛의 바다였습니다. 한강이 빛났습니다. 저 불빛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반도체 공장이 있었습니다. 배터리 공장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공장이 있었습니다. 조선소가 있었습니다.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영국은 어떻습니까? 런던 야경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은행이 있었습니다.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관광지가 있었습니다. 소비하는 나라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이 영국을 넘어섰습니다. 숫자로만 본 게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공장에서 봤습니다. 전시장에서 봤습니다. 21세기의 강대국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땅이 넓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과거가 화려한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나라였습니다. BBC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아침 8시. 이메일을 열었을 때 봤습니다. 런던 본사에서 보낸 메일이었죠. 스톤 교수님. 한국 현장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내일 오전 화상 연결 가능하십니까? BBC였습니다. 영국 최대 방송이었죠.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가능합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상 연결을 했습니다. 스튜디오가 보였습니다. 앵커가 앉아 있었습니다. 냉소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죠. 스톤 교수님. 한국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이 영국보다 강대국 순위가 높다는 보고서 때문에 가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습니까? 과장입니까? 아니면 진짜입니까?
목소리에 비웃음이 묻어났습니다. 진짜입니다. 정말입니까? 인구 5천만 나라가 대영 제국을 넘었다는 겁니까? 데이터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교수님, 데이터는 조작될 수 있지 않습니까? 조작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럼 혹시 한국 정부에 매수되신 건 아닙니까?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매수가 아닙니다. 깨어난 겁니다. 깨어났다고요? 네. 저는 25년간 책상에서 세상을 봤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거리에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뭘 보셨는데요? 시스템을 봤습니다. 사람을 위해 작동하는 시스템을 봤습니다. 앵커가 미소 지었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귀국하시면 자세한 이야기 들려주시죠.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보지 않았으니까요. 겪지 않았으니까요. 이메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런던 동료 교수들에게서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자네 평판이 위험하네. 한국 찬양은 그만두게. 스톤, 국익을 생각해야 하지 않나? 영국 교수가 한국을 띄워주면 어떻게 하나? 자네 정신 차리게. 돌아오면 학계에서 웃음거리 될 걸세.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과거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국의 망령에 갇혀 있었습니다.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밖으로 나갔습니다. 청계천이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을 흐르는 개천이었죠. 오후 2시. 날씨가 좋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개천을 따라 걸었습니다. 물이 맑았습니다. 물고기가 보였습니다. 새들이 날았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이런 곳이 있다니. 사람들이 산책했습니다. 점심 먹으러 나온 직장인들이었습니다. 연인들이었습니다.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